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하루가 아니고, 한 주죠, 한 주. 한 주, 이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주말인데요. 어제 제가 좀 깨방정을 떨었죠. 그래서, 많이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원래 하루 전날쯤이나 보통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좀 하다 보니까 또 어젯밤에 제가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 저녁 강의를 이제 좀 많이 안 하는데 어제는 이제 세금 정규 과정 시작을 하느라고 10시까지 하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풀이가 예전처럼 무슨 막 술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근처 커피숍 가서 했는데 와 그렇게 막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해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뭔가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좀 나름 몸은 약간 살짝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 만나 보신 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많이 했었는데요. 달라지는 새해 주택세법이라고 해서 내년도 바뀌는 개정세법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는 영상 끝날 때쯤에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세법 규정들은 그리고 아침에 좀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겨 있는데요.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자, 대부분의 세법 규정들은 법률 공포된 뒤 즉시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기준에 의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법이 확정됐음에도 시행 시기를 늦추기도 한다.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법 규정을 알아보자.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법이 공포가 되고 바로 시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주택이라는 게 뭐 당장 하루아침에 이거를 처분하고 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텀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납세자의 수용성 잘 받아들여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늦추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법은 뭐냐면 이 부동산 세법 이쪽은요 매년 세법이 개정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택 관련 세법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년 바뀐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볼게요. 자,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정확하게는 수익금액 지난해까진 비과세였다. 하지만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세율이 6%인 경우 그러니까 12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법률 스토리잖아요. 저는 여기 좋아해요. 여기 언론사. 왜냐면 그래도 법률 스토리라 그런지 법률 관련된 그거라 그런지 되게 그래도 문장이라든가 문구가 굉장히 좀 나름 정확하더라고요. 다른 일반 기사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그래서 수익금액 연간 2천만원 이하가 비과세였는데 이제 이걸 올해부터 폐지해서 무조건 전부 다 과세. 그래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그럼 만약에 수익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는 이미 기존부터 종합과세 대상이었어요. 다만 나는 세금 안 내는데요? 안 걸렸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이고 요걸 봐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은, 제 거 채널이 아니고, 제 거 채널이 아니고요. 여기 직방 채널에 가면은 요거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돼요. 아유, 또 댓글 빨리 달아드려야 되겠네. 조회수가 많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가 오타는 좀 내지 말자 우리.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수익금액의 0.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도 2020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가산세에 대해서 제가 귓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수익금액의 0.2%. 오케이.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연 8%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률이 달라진다.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 가능하다. 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뭐야 또 특별공제 죄송해요 기자님. 근데 어떻게 해요? 병이에요. 이런 것만 잘 보여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연 2%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맥스 30% 받으려면은 15년까지 가야 돼. 15년. 자, 이 경우 2020년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천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필수. 자, 그래서 9억 초과 고가주택 장특공 80% 거주 요건 추가. 자, 그래서 9억 초과 고가주택이 비과세인 경우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인데 여기 9억 초과에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80% 장특공 가능했어요. 보유만 했어도. 그런데 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완료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이미 지금 11월 달이죠. 지금 팔면 잔금을 12월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계약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주 안 했다 그러시면은 어쩔 수 없이 해 넘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자, 이게 있고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최종 하나만 남았을 때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전체 보유기간을 인정하는데 따라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넘었다면 기존 주택들을 양도한 뒤에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비과세를 판단하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 21년도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즉 순수하게 1주택이 된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지.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이전에는 1주택 외의 주택들을 양도해야 하고 21년 이후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도 유지하는 등의 방향을 통해서 양도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하하.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보유기간 산정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 21년도 이후 양도분부터는 순수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 이상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얘를 언제 취득했느냐만 보면 됐는데, 앞으로는 얘가 다주택자였다면은 다 팔고 순수하게 남은 1주택 된 상태가 언제냐라는 걸 따진 다음에 그때부터 2년 보는 거죠. 환장해요. 그죠? 21년도에 21년도.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그 전에 파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2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가 조정되는데, 현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법인은 주택 정착 면적이 5배지만 3배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이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주택이라면 그 주택이 포함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예요.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러니까 이걸 토지가 이걸 5배, 10배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비과세를 받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포함된 세법 시행령에 뭐가 있냐면, 22년도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외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 부수토지는 정착 면적의 3배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된 거예요. 3배. 그러니까 5배에서 3배로 줄었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이런 거는 3배를 넘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 저기 단독주택, 막 그런 거 있죠. 땅이 이렇게 많은 거.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뭐 확정되겠죠 뭐. 그래서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된다는 거, 그리고 9억 초과 고가주택 장특공 80%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이 달라진다는 거, 일단 요 3개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11월 16일이죠. 내일 11월 16일 코엑스 오시는 분 계신가요? 직방TV에서 이제 올스타 이걸 하는데,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스타전,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사하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감이 돼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제, 아마 티켓 남은 거 구독자한테 든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랜덤 추첨. 아이고야. 그리고 굉장히 좀 빨리 마감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바뀌는 개정세법하고, 절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자료는 다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게 보고 직방 측에 이제 건네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고민이냐면, 그냥 양을 많게 해가지고 쫙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양은 좀 줄이고 천천히 할 거냐, 지금 이게 고민이긴 해요, 사실 제가. 그런데 어차피 막 여러분들 막 사진 찍고 막 그럴 거라서 좀 최대한 양을 많이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번만 더 보고 보완해가지고 내일 하는 거 최종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일찍 오셔서 좋은 강의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른 분들, 뭐 월천대사님이나 함영진 소장님이나 심상민 대표님, 그리고 우리 놀부님,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상호 대표님, 워낙 다 쟁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강연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네, 저 이제 중간에 쉬는 타임으로 제 거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네 번째 정도 네 번째 나오게, 네 번째.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오늘 계정세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이에 따라서 절세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서로 우리 응원해 주고요. 서로 이렇게 좀 응원해 주고 서로 도움 주고 화이팅 하고 그렇게 해서 힘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장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특히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은 아마 저녁 시간일 텐데 그 편안한 주말밤 금요일밤 되시고 주말에 또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